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아주 착하고 성실한 가파치가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사람을 가파치라 불렀습니다. 이 가파치는 너무 심성이 고와서 어려운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파치가 길을 가는데 길에 웬거지 아이 하나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파치는 엽전을 하나 거지에게 주면서 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참 고생이 많구나. 그래, 너 이름이 무엇이냐? 고맙습니다, 어르신. 소인은 돌쇠라고 합니다. 그래, 돌쇠야, 너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러니 돌쇠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저를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말을 들은 가파치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럴 수가. 너처럼 어린아이가 이리 고생을 하다니 참으로 세상이 각박하구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착한 가파치는 거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함께 왔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런 가파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복의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고 그렇게 데려온 것인가? 자네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지 않은가? 이 사람아, 자네 장가는 다 갔네. 애 딸린 노총각한테 누가 시집을 온단 말인가? 아휴, 한심하군.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파치는 말했습니다. 아니, 이 엄동설 안에 그대로 이 아이를 두었다가는 분명히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불쌍한 사람 목숨을 하나 살리는 것인데 어찌 수고를 마다하겠습니까? 그저 이 아이가 잘 커서 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그때까지만 돌봐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애가 없어도 나한테 시집올 여자는 없는 것 같소이다. 그렇게 가파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는 돌쇠를 잘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돌쇠에게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돌쇠는 비록 거지였었지만 아주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금세 가파치가 가르쳐 주는 것들을 빠르게 배우니 가파치는 가르치면서도 너무나 보람이 있었습니다. 돌쇠야, 벌써 이런 것도 할 줄 알게 된 것이냐? 너는 참으로 훌륭한 가파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거라. 나도 너를 가르치는 보람이 있구나.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돌쇠가 벌써 20살이 되었습니다. 가파치는 어느 날 돌쇠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돌쇠야, 네가 어느덧 20살이 되었구나. 돌쇠가 우리 집에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빠르구나. 자, 돌쇠야, 이것을 바꿔라. 가파치는 돌쇠에게 행랑 하나를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파치 작업장을 차리는데 필요할 도구들이랑 약간의 돈을 넣었다 많이 넣어주고 싶었는데 나도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그러지 못해 미안하구나.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 너만의 작업장 차려서 잘 살아보거라. 너는 이미 나의 실력을 훨씬 뛰어넘었으니 조금만 노력하면 금세 손님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돌쇠가 갑자기 가파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제가 어찌 어르신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키워주셨는데 앞으로도 제가 옆에서 어르신을 잘 모실 것입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가파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찌 이 젊은 너의 창창한 앞길을 나와 보내려 하느냐? 나는 그저 사람이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니 그것들을 마음에 담지 말거라. 나는 네가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가는 것이 보고 싶구나. 만약 나에게 갚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 그렇게 갚거라. 가파치의 말에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놈아,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 한 가지다. 네가 쓰는 가죽칼은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는 것이나 잘 쓰면 사람을 돕는 도구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를 늘 명심하거라. 알겠느냐? 그리고 이제 어르신 말고 아버지라 불러보거라. 어르신 말고 앞으로는 아버지라 불러라. 가파치의 말에 돌쇠는 벌떡 일어나더니 이 가파치를 끌어안고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나가서 꼭 실망시키지 않은 좋은 가파치가 되겠습니다. 돌쇠의 품에 안긴 가파치는 기뻐하며 웃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가파치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 거지를 데려다가 기술도 다 가르쳐주고 돈이랑 연장까지 내줬다면서 그걸 어쩌려고.
돌쇠, 그놈아가 자네 옆집에 떡하니 가파치 작업장을 차리면 자네 어쩔라고. 돌쇠가 자네보다 실력이 좋던데 사람들의 말에 가파치는 그저 굳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돌쇠는 아버지의 가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손님이 겹치지 않는 마을로 멀리 가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파치 가게를 연 돌쇠의 실력은 워낙 뛰어났기에 금세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돌쇠가 가파치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돌쇠야 어쩐 일이냐? 가게는 어쩌고 이리 온 것이냐? 아버지, 제가 가게를 열고 이번 달에 번 돈으로 아버지 멋진 옷 한 벌을 해왔습니다. 약소하지만 받으세요. 이놈아 장사 시작했으면 돈이 여기저기 많이 필요할 텐데 뭘 이런 걸 사왔느냐? 가파치는 나무라는 척하였지만 정말 너무나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돌쇠가 한참 대화를 나누고 간 뒤에 가파치는 돌쇠가 준 옷을 입고 친구들을 불러서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주었다고. 가파치의 말에 친구들은 입을 쩍 벌리며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렇게 가파치는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가게로 들어왔는데 가파치의 눈에 보이는 광경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웬 사람이 칼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가게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라하며 밖으로 뛰쳐나가 여기저기 외쳤습니다. 여기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소. 누가 의원을 불러주시오. 사람들이 가파치의 외침에 모여들고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의원들보다 포졸들이 먼저 가파치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사람들 중 누군가가 관아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곧 포졸들은 가파치를 끌고 관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가파치가 살인범으로 몰려서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가파치가 가죽을 자르는 칼을 쓰니 사람을 베는 것도 일도 아닐게야. 그렇게 마을 사람들조차 가파치를 살인을 한 범인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시작했고 가파치는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곧 돌쇠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그럴 분이 절대 아니야. 돌쇠는 곧장 마을로 달려와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파치를 범인으로 몰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착한 분이 어찌 남을 죽인단 말입니까? 나 같은 하찮은 거지를 이만큼 키워주신 사람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말을 듣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계속 가파치가 살인자란 말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돌쇠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 마을 사람들이 가파치를 범인으로 여기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관아에서 역시 가파치를 범인으로 단정짓고 형을 집행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포기하지 않고 만사를 제쳐두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무고함을 알리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돌쇠는 도무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힘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초립을 입은 아이가 돌쇠의 앞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어린아이가 와서 도와준다. 하니 돌쇠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보통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아이의 도움이라도 간절한 상황이었기에 아이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파치 아저씨를 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파차 아저씨는 범인이 아니에요. 그럴 분도 아니시잖아요. 아이의 말에 돌쇠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고맙구나. 고마워 말만으로도 나에게 너무 큰 힘이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에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서찰 하나를 소매에서 꺼내며 자, 이것을 사또님께 바쳐보세요. 그러면 방도가 생길 것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아이가 넘겨준 종이를 받고는 어안이 벙벙해 있다가 생각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뭐든지 해봐야지. 돌쇠는 서찰을 들고 곧장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의 입구를 지키는 포졸이 돌쇠를 보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돌쇠 자네 또 왔나? 지치지도 않나 보네.
그만 오게 이제 틀렸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포졸의 말에 돌쇠는 대꾸하지 않고 아이가 준 서찰을 포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포졸날이 제발 부탁입니다. 이것을 사또께 꼭 전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억울하십니다. 제발 이것을 꼭 전해 주세요. 돌쇠가 간절히 부탁하니 포졸은 안타까운 듯 돌쇠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알겠어. 자네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게. 내일 아침이면 형이 집행될 것이니 이젠 올 일도 없겠지만 포졸은 그리 말하고는 서찰을 전달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또 살인범 가파치의 양아들이 이것을 사또께 꼭 전해달라고 하여서 가져왔습니다요. 하고 서찰을 사또에게 보였습니다. 사또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효심이 장안이 한번 보자꾸나. 사또는 서찰을 포졸에게 받아서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고려말 이방원이 충신정몽주를 오죽헌에서 죽였으니 죄는 이방원이 저지르는 것이지 오죽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이 가파치의 가게 안에서 사람을 죽였으니 죄 또한 도적이 저지른 것입니다. 가유파치가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은 사또는 순간 머리를 무언가로 한 대 맞은 듯하였습니다. 아차, 그렇구나. 내가 너무 성급하게 사건을 처리하였다. 사또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시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록을 보던 사또가 사건을 담당했던 형방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파치가 자신의 집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의원을 불러달라 소리를 질러댔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러니 형방이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 말하는 것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또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했겠나? 그러니 형방이 답을 했습니다. 그야 시신을 빨리 처리해야죠. 누군가에게 들키기 전에 시신을 옮겨놓던지 어떻게든 끝 들키지 않게 수를 썼겠죠. 그렇지. 그런데 이 가파치는 나와서는 사람이 쓰러졌다고 소리를 질러댔고 그리고 쉽게 우리에게 잡혔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자 형방도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상합니다. 자네가 일 처리를 했을 텐데 자네는 왜 바로 가파치를 범인으로 잡아들였는가? 그러니 형방이 잠시 기록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가파치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 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곧장 잡아들였습니다. 형방의 말에 사또가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가파치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 라고 신고를 했더라. 이복의 형방 신고한 자를 당장 끌고 오게나. 형방은 곧 보졸들을 이끌고 처음 관아에 신고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에서 신을 파는 먹쇠였습니다. 사또는 먹쇠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인가 자네가 가파치를 관아에 신고하였나? 그러니 먹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요. 사또는 잠시 먹쇠를 바라보다가 이어 물었습니다. 자네가 가파치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라고 신고를 했다던데 맞는가? 맞습니다요. 그러니 사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 이놈 바른대로 말하거라. 가파치는 사람이 쓰러졌다고 의원을 불러달라고 외쳤다. 그런데 너는 어찌 칼로 사람이 찔려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신고를 한 것이냐? 그것은 너의 신고를 받고 보졸들이 도착한 뒤에 알게 된 것이거늘. 먹쇠는 어찌나 당황했는지 손까지 벌벌 떨어댔습니다. 결국 사또의 신문 끝에 먹쇠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먹쇠는 가파치에게 늘 외상으로 물건을 떼다가 신발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외상값은 너무 커져서 갚지 못하게 되니 이 가파치를 죽일 결심으로 가게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가파치가 가게를 비웠고 그 사이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도둑은 깜짝 놀라서 먹쇠를 공격하였고 먹쇠는 방어를 하다가 그만 들고 있던 칼로 도둑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모든 사실을 듣고 먹쇠를 하옥하였고 가파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 돌쇠는 가파치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이쁘고 마음도 고운 색시를 얻어 가파치를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최선을 다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남도 아닌 피가 섞인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